이 문재인 정권의 위헌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4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결할 때의 판결문입니다. 그게 결정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을 법적으로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아니 뭐 놀라운 것도 아니죠. 예상을 했지만은 통합진보당의 이념, 통합진보당의 논리, 이것과 문재인 정권의 행동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위헌정권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위헌정권이 아니냐.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민주당과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정책 연대를 한 사실을 아십니까? 정책 연대를 한 사실. 정책 연대를 했다는 것은 이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부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정말 잘 써진 문서인데, 여기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한 것, 문서까지 있습니다. 아주 깊게 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 주권론과 그리고 이 세력의 전략을 분석한 글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읽겠습니다. 안창호 또 두 재판관의 이 보충 의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이게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결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 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 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구조를 관철 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반민주적 정치 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 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모험해지고 나아가 권력 분립도 형해화된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그런데 이 세력과 친한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란 걸 앞세워가지고, 아까 제가 민족을 말씀드렸는데, 민족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는데 사용하는 용어 하나가 민주입니다. 민주. 세 번째는 평화인데, 민주란 이름으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동을 한다. 뭐든지 민주를 앞세운다. 소위 적폐청산도 민주를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는데, 특히 이 민주를 앞세운다. 마지막으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길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궁금사항인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가연합은 헌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3조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그 종착점이 공산주의 통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진보당 결정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피정부인 주도 세력은, 즉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 반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 대목이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을 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이고 반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을 폭력으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폭력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뭐냐? 국가 공권력을 자기 세력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순간 폭력이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이 폭력화되는 거죠. 그것을 계급적으로, 즉 자기 편을 감싸고 상대편을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바로 국가 권력의 폭력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등등 문제는 앞으로 이 토론을 통해서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5분 넘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시간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좌익은 권력투쟁의 화신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고 판단할 때 들고 일어나는 우파 자유진영의 생존투쟁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북한군의 남침이 일어나자 그 많던 좌익들이 숨어버린 것은 우파의 생존투쟁 결기에 압도되어 살 길을 찾아 나선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죽기 아니면 살기식 우파투쟁을 불러낸다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가진 규범력으로 민주주의 세력을 자제시키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삭제하고 민중민주주의적 헌법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추진한다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국민들이 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노선과 문재인 정권의 노선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북한 정권과 통일 방안을 보는 관점에서 흡사합니다. 위헌정당과 비슷한 위헌정권인 셈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런 점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자유를 지키는 보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칼집 속에 있지만.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지금 발제문이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